서울 창업어부와 함께하는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 투자 유치 전략 교육과정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톤 파트너스 김경태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투자 계약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알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계약 단계에 이르렀다면 많은 관문을 거치고 이제 투자 유치 직전까지 오시게 된 건데요. 투자 계약을 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오더라도 투자금이 막상 들어오지 않는 실패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이 들어가기 직전에 써지는 계약서의 이 문구 하나하나가 간혹 서로의 어떤 입장차로 인해서 조율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투자금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것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 투자사 입장에서도 투자금을 넣었을 때 훗날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아야 될 문구들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불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투자를 할 단계에 이르게 되면 텀시트가 오고 가게 됩니다. 텀시트를 들어보신 기업들도 있을 텐데요.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투자 조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텀시트에 담은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텀시트에서 계약 조건들에 대한 것들이 합의가 되면 이제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텀시트를 작성하고 오가는 사이에서 많은 협상들이 이제 미묘하게 오가는데요. 이 텀시트를 가지고 내용들이 이해 안 되는 그 전문적인 용어나 문구들을 회사 내부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혹은 뭐 VC라든지 전문가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한 후에 투자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면 투자자와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 간의 이해 충돌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투자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낮춰서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회사 가치를 높여서 지분이 조금이라도 덜 나가게 하려고 할 겁니다. 이 중간 접점에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분이 나가고 한쪽은 지분을 받게 될 텐데요. 간혹 스타트업 중에서는 기업 가치를 우리는 무조건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너무 높은 투자 밸류로 투자를 받게 될 경우에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사와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거를 권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사의 요청이 있기 이전에 주변에 유사한 사례로 투자받은 기업들이라든지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해보고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분도 적절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투자 계약 조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투자사는 투자금 회수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리는 조건들이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게 혹은 경영상의 어떤 어려움이 봉착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에 대해 있어서는 충분히 조율을 한 후에 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간혹 투자사가 갑자기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게끔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이러이러한 요구 조건으로 스타트업들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잘 지금 조율해야 될 것이고요. 또 투자사에서 이사회에 멤버로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극초기 기업 투자에서는 드물지만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투자사들도 이사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사회가 너무 투자자 위주의 이사회로 구성이 되다 보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투자자의 참여를 무조건 막는다기보다는 적절한 조율을 통해서 이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 이슈로 해서 충돌이 생기고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텀시트가 오고 가면서 기업들도 본인들의 입장에서의 요구할 것들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또 조율할 것들 혹은 양보할 것들을 양보하면서 원만한 형태의 조율이 후속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들인데요. 여기에 써진 투자 방법 외에도 몇 가지 더 투자 방식들이 있겠지만, 상환전환 우선주, 시장에서는 RCPS로 부르는데, 이 RCPS가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초기 기업, 특히나 극초기 같은 경우는 보통주나 이 RCPS가 그냥 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 신주 유수건보 사채 등등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투자사들이 상환전환 우선주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보통주 같은 경우는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 보니 이제 엑시트하기가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상환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보통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권리라든지 이런 옵션을 담은 상환 전환 우선주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관에 이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설립하는 기업이라면 투자를 향후에 받을 것들을 염두해서 우선주라든지 사채라든지 해당되는 내용들이 정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둔다면 변경 등기를 추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 투자가 진행되는 단계고 실제 투자가 유치될 거라고 하면 해당 부분은 변경해도 되지만 미리 이런 부분을 넣어두고 시작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텀시트에서 몇 가지 참고할 것들인데요.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올해도 그렇고 종종 보이는 게 세이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Y 컴비네이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도 지금은 이제 초기 기업들 투자하면서 세이프 형태의 투자들이 간혹 보이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실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스타트업들 특히나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사가 밸류를 정하지 않고 이후에 들어오는 투자사의 기업 가치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그때서야 매기게 되는데요. 이런 세이프로 인한 투자 방식도 있기 때문에 초기 기업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텀시트에서 보면 투자 금액이 정해지더라도 투자 금액을 넣는 시기를 나누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자와 투자사의 좀 협의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투자금을 분할해서 받을 경우에 이 시기가 또 적절하지 않으면은 사업하면서 후속 투자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중간에 자금 조달하면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분할 투자에 대한 부분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일정 부분 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금액이 다 들어오기 이전에 이슈가 생겨서 안 들어오게 될 경우는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들은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된 부분인데요. 이사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같은 경우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사실 실질적인 지배는 이사회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너무 투자자 위주로 혹은 외부인 위주로 돌아가서 경영에 여러 가지 운영상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게 이사회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 계약서에 들어가는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요. 매각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든지 우선 매수권을 투자자에게 준다든지 매각을 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또 함께 매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 건건건 다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각자의 이해 충돌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이게 익숙치 않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충분한 법률 자문을 통해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분 희석 부분인데요. 대표자 지분 혹은 주요 주주들의 지분이 투속 투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생기게 되는데요. 이 주당 희석 방지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 계약서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창업자는 이런 조항 하나하나를 간과할 게 아니라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꽤 생각하고 넘기지 말고 주변에 투자자라든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시길 권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걸로 매각 동의라든지 우선 매수권, 동반 매도 제한이라든지 주당 희석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해당 조항 하나하나가 훗날 후속 투자 유치하는데 여러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잘 따져보고 계약서에 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투자금이 들어오게 될 때 후속 투자를 하면서 선행되어 있던 계약 문구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불발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투자를 염두하고 계약서도 작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투자사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면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실무에서 보다 보면 초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한 조항들이 들어가서 사실 후속 투자를 주저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시리즈 A나 B 정도에서나 쓰여져야 될 계약서인 것 같은데 극초기 기업한테 쓰여진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투자자 위주로 작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양보를 하다 보니 후속 투자자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투자 조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후속 투자도 거기에 따라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투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투자사에게 너무 끌려가지 말고 투자사와 잘 협의해서 주변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투자 계약 작성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좀 몇 가지를 짚어봤고, 자, 다음 강의에서는 투자받은 기업들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투자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